안덕근 산업부 장관님께 네, 듣겠습니다. 의원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국정감사 때 12월에 동해 대왕고래 1차 시추하실 계획이라고 말씀드렸고 하셨고 시추 30일 전에 장관님께서 장관님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예, 석유공사로서 시추 공문 받으셨나요? 네, 시추 신청 지금 받아 있습니다. 언제 받으셨죠? 11월 초에 받았습니다. 11월 4일 받았습니다. 아, 그러세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가장 지금 확률적으로 높은 데에다가 시추공을 뚫기 시작했는데 하여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곳이 대왕고래 맞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최종 위치 잠정적으로 확정해서 석유공사에서 지금 그 신청한 위치를 저희가 이번 달 말에 네, 예, 대왕고래 프로젝트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명태 지코스는 확률이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지금 그 대외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그런가요? 석유공사의 PT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석유공사 올해 1월 26일자 이사회 회의록을 깁니다. 대왕고래 구조는 지코스 확률이 19%입니다. 그런데 명태 구조가 대왕고래 지코스보다 확률이 더 높습니다. 회의록에 나와 있는 겁니다. 대통령께서는 분명 지금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데에다가 시추공을 뚫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명태 구조에다가 시추를 해야지 왜 대왕고래에다가 합니까? 의원님, 그게 저 확률만 가지고 뚫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는 하나 뚫는데 한 1,000억 원 정도 든다라고 했습니다. 장관님. 예, 1,100억 정도를 저희 추산하고 있습니다. 1,100억. 달러로는 얼마나 되죠? 달러로요? 네. 지금 그럼 한 1억 불이 좀 안 될 텐데요. 한 뭐 8천만 불 지금 환율로 그 정도일 것은 7,500만 불 정도. 500만 불 정도 되죠? 예. 이게 언제 기준일까요? 지금 환율이 지금 계속 바뀌고 있어가지고. 환율 바뀌죠? 네네. 그래서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한 대금 지급은 달러로 지급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해외 업체들한테는 달러로 지급할 거로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말처럼 한 1,000억 원 정도 듭니까? 네, 그 총 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한 1,100억 정도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자, 장관님, 네. PT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유전 개발 사업 예산안입니다. 올해보다도 약 113억 중에 한 50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네, 내년도 506억 중에 497억 원을 대왕고래 시추 1차 공에 사용하시는 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24년도 사업 중에 6-1 중동부, 4-5 광구, 해외 유전 사업은 2005년도 예산안에는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는데 지금까지 투입한 것은 모두 매몰 비용인가요?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가 확정해서 뚫게 되는 거기가 이제 자, 유전 개발 사업의 예산을 대왕고래 시추에 집중시키고 지금 나머지는 예산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지금 무슨 예산으로 나머지 방금 제가 지적했던 6-1 중동부 등을 추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저희가 한 반 정도를 정부가 출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공사 자체 자금하고 그런 걸로 지금 충당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1차 공 시추는 노르웨이 시드릴사가 시행합니다. 저희가 산업부에 문의를 해 보니까 달러로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 화면 보십시오. 국감 때도 말씀드린 올해 3월 석유공사가 수립한 세부 시추 계획입니다. 이미 이때 1차 추정 비용을 다 계산을 했는데 약 8,771만 달러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1차 공 비용은 달러로 지출하기 때문에 예산액을 달러로 제출해 달라고 산업부에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약 8,800만 달러라고 답변했습니다. 석유공사가 올 3월에 계산한 추정 비용과 차이가 없는 금액입니다. 하나로 계산하면 약 1,222억 원입니다. 장관님, 대왕고래 1차 시공 예산이 얼마라고 하셨죠? 1,100억 정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로 약 1,100억 정도라고 말씀하셨죠? 네, 네. 예.
최소한 5차례 시추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총 비용은 한 5천억 내지 6천억 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과 산업부가 발표한 것이 무려 1,000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시추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예산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6월 3일 날 환율이 1,378원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지금의 환율은 1,400원 수준입니다. 하나로 하면 그 당시는 약 1,200원. 그러면 드렸다시피 이것은 이미 3월부터 이미 결정된 추정 금액입니다. 그런데도 6월 발표할 때까지 마치 한 번에 1,000억 원 정도라고 하는, 그러니까 5번 하면은 5천억 정도 든다는 식으로 말씀을 계속 해 오셨습니다. 네. 맞죠? 의원님 저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요. 제가 지금 1차 공 하나를 할 때 저희가 이제 평균적으로 1,100억을 말씀드리는 거고 차후에 2단계에 가서 4개나 뭐 몇 개가 같이 이렇게 묶이게 되면 계속해서 장관님께서 그냥 추선이 1,000억 원 왔을 이상이라고 국감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시추선이 왔을 때는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비용이 더 제가 줄어들게 말씀을 됩니다.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그때는 1,100억 원이 하나당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리고자 더 하는 나올 수 있는 것은 여지가 꽤 큽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이고 그 예산이 적게 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1호 국정 브리핑으로 말씀하셨는 건데 예산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저희가 지금 단 한 번도 있잖아요. 5천억이라는 보도가 수없이 됐는데도 단 한 번도 그것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5개 정도는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 평균적으로 한 1,100억 정도 든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지 실제로 1,000억이라고 1,000억 이상이라고 계속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셨죠. 네. 그러니까 그 1,000억이라고 하는 것이 방금도 제가 말씀해 드렸지만 한 번에 그 말씀에 1,000억 이상이 왔다 갔다 하는 돈이라고요. 제가 상임위 할 때 저희 산중위 할 때도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2단계로 저희가 이제 해외 네. 투자를 유치하고 그다음에 제가 시간이 4개가 없으니까요. 예. 제가 23년도 결산 심사 때도 유전개발 사업 집행률이 낮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 예산 7월 말 기준 40억 집행으로 나옵니다. 현재 집행률은 어느 정도나 되죠? 지금 그 집행률 자체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사업 내에서 그 6-1 중동부 예산을 8-6-1 북부 예산으로 전용해서 원래 10억 원이었던 사업이 59억 원으로 되었습니다. 1차 공 사업 때문에 전용하신 건 맞나요? 그게 전용이 아니고요. 의원님 그게 이제 조강권을 가지고 지금 의무 시추를 이번 12월 달 하게 되는데 잠정적으로 찍어놨던 그 위치가 이번에 저희가 제대로 분석을 하면서 그 위치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그걸 그대로 그냥 갖고 와서 하라는 거는 그건 사실 어불성설이고 지금 우리가 정확한 위치를 잡아서 그래서 이번에 네. 위치를 옮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59억 원과 내년 예산 497억 원 출자율이 50%니까 대왕고래 1차 공 전체 사업비는 약 1,100억 원 정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석유공사도 산업부도 1,200억 원이라고 했는데 나머지 100억 원은 어디에서 충당하실 겁니까? 지금 저희가 그 나머지 100억 원이 아니고요. 지금 그 총 사업비 이번 1차 공 시추하는 총 사업비가 저희가 한 1,100억 정도로 지금 그 추산하고 있고 정확한 항목 자체가 모든 게 계약이 끝나서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지금 때문에 저희가 이거 추산하는 지금 저 거의 말이 절반을 497억을 장관님께서 이 예산 집행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챙겨 보니까요. 이게 내내 사업에서 전용하는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님, 올해 12월에 시추를 하면 2024년도 예산입니까? 아니면 2025년도 예산입니까? 사업 예산입니까? 언제 지불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사업의 예산이 지금 편성도 되어 있지 않아서 방금도 지금 현재 안덕근 장관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니, 올해 12월에 1차 공 시추하는 409억 원을 2025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거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올해 사업 예산에 아예 없습니다. 그게. 아니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에 대한 지불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도 없는 사업을 12월에 시행하고 내년 예산으로 달라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요, 내내 사업 전용해서 계약금을 떼우고 당장 다음 달에 시추한다. 그러니까 예산 줘야 이런 식의 지금 현재 예산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계약 조건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계약 조건이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보면은 2025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2025년도에 사업을 1차 시공을 추진을 하면 되는데 왜 쫓기듯이 올해 2024년 12월에 시추를 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가져와서 전용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약금이 없이 시추 배가 올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는 계약서를 보고 이게 이제 예산은 현금주의 아니겠어요? 발생주의라는 걸로도 물론 우리가 계산을 예산을 왜 해봅니다만. 편성을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계약을 언제 어떻게 해가지고 언제 지불을 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시기가 결정이 되어야 되겠죠. 그 예산이 충분치가 않습니다. 올해도 없는 저희 예산을 갖다가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국감에서 저와 다른 산중 의원들이 대항고래에 대해서 수많은 의혹을 제기했는데 여전히 의혹은 해소되고 있지 않습니다. 총리님,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말씀드리겠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역대급 세수 결손에도 내년도 예산에는 이렇다 할 세입 확충 방안이 없이 초부자 감세와 분담금 폐지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허울뿐인 재정 건전성에 매몰되어서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민생 위기를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생생내기용 예산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새출발기금 10조 원 더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채권 매입 집행률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기금 규모만 늘린다고 해서 소상공인 채무 조정 효과가 있을 리가 만무하죠. 가장 어이가 없는 것은요. 영세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대다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반응입니다. 지금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 국민들을 대신해서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총리님, 이분들이 1년 배달 택배비가 얼마나 됐는지 아신가요? 글쎄 아마 그 30만 원이 너무 적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건 예산실에서 계산을 할 때 예를 들면 그 자격이 되는 소상공인을 좀 제한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매출이 1억 400만 이하라든지 뭐 등등 그렇게 네. 해가지고 결국 지금 지불하고 있는 거는 뭐 예를 들면 1년에 뭐 1,000만 원, 뭐 1,500만 원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네, 총리님. 죄송합니다. 그 말씀을 갖다가 예산을 계속 하는 사람은 하시는데요. 얼마나 제가 얼마나 이 예산이 기가 막히게 소상공인,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을 위하는 사업이라고 생색을 내는데 기가 막힌 예산인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금액이 총 2,073억 원 규모입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죠. 그런데 이 금액은 배달 택배비를 활용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67만 9천 명에게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것도 사업자가 배달료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최대 30만 원은 월 30만 원이 아니라 연 30만 원입니다. 하루에 820원 정도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프니까 사장이다라고 하는 온라인 반응입니다. 저기 한번 PT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 30만 원요? 아이구두야. 다른 국민들이 보면 소상공인들 엄청 지원해 준 것으로 알겠네. 연? 뭘 본 거지? 총리님, 왜 이런 반응들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우선 이 국민의 세금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매출을 가지고 있는 그 업체들이 쓰고 있는 그 택배비의 증가분에 대해서 일부를 한 5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50%가 아니라 택배비 드는 거를 다 지원해 줘라.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너무나 지나치게 생색내긴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자, 우리 재정을 관장하는 국민의 기업부 장관님, 불가피하게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장관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지금 지적하는 사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의원님,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를 또 듣고 이 사업을 계획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달과 운송비를 지금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들 중에 특히 영세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론 아프다 사장이다 해서 이런 것도 나왔지만 또 슈퍼마켓이라든지 하원협회가 같은 많은 도소매업회에 있어서는 이렇게 좀 부담이 전가된 부분에 있어서 경영 부담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찬성의 의지도 있습니다. 네, 소상공인들이- 장관님. 네. 네, 외식업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배달, 택배 비용을 지급한 모든 영세 업종의 영세 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형평성도 문제였고 또 좀 뭐 찬성하는 그런 것도 있다라고 말씀 지금 하시려고 하는데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요, 그 전체 외식업체 중에 배달 앱을 사용하는 업체는 단 28%밖에 안 됩니다. 음식업과 도소매업에서 배달과 택배 이용한 상공인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전체 소상공인의 42%밖에 안 돼요. 정책 기획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PT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기부 예산 설명 자료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으로의 보조금 증가와는 무관하다고 당당하게 쓰여 있는데 국회 예산정책처와 예결위 검토 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것은 보조금 증가 현상은 이미 올해 7월에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올해 7월에 정부가 그 배달비 지원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나서 얼마 안 돼 가지고 우아한 형제들은 배달의 민족 중개 이용률을 6.8%에서 9.8%로 3% 인상을 단행했고 이는 결국 전체 배달 수수료 인상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예결산위원회 전문위원 모두 보조금 증가 현상으로 인해서 온라인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 제도가 안착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그럴 리 없다고 일축하는 중기부의 태도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안일하게 보입니다. 의원님 좀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68만 명이 대상인 사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외식업계, 배달 플랫폼을 사용하는 업계에 계산되어 있는 추산은 한 5만 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8만 명 중에서 5만 명 정도는 배달 플랫폼을 활용하시는 영세 소상공인이 지원이 될 텐데 이 또한 영세 소상공인이 직접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달 플랫폼으로서의 전가되는 것이다. 보조금. 네. 이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PT를 한번 더 보시죠. 정부의 배달비 30만 원 지원에 대한 자영업자 사장님들의 실제 반응입니다. 이분들께서 진심으로 원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배달 플랫폼 3사가 독점하고 있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는 지금의 시장 구조를 정부가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배달료보다도 더 높은 광고비, 타 경쟁 플랫폼보다도 메뉴 가격을 낮추거나 동일하게 강요하는 최해 대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제정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민간 배달앱의 대항마로서의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공공 배달앱 육성에도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배달료 지원 예산을 지자체 공공 배달앱 지원으로 전환해서 민간 배달앱과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필요성, 형평성, 근본적인 문제 해결 그 어느 것 하나도 국민들에게 소구력이 없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생생내기용 예산에 더 소모적인 그런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더불어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의 유관부처로서 더욱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합니다. 네, 의원님 지금 상생협의체의 마지막 단계에 있고 여러 가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관계부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배달앱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외식업에 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면서 전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리님. 정부위원회 위원회 법정 성별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당히 좀 낮을 것 같습니다. 한 25 정도 네. 되지 않나. 특정 성별이 60% 이상 되면 안 된다라고 법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하면 정부위원회 구성이 특정 성별의 60%가 초과하면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중앙행정기관 소관 정부위원회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한 몇백 개가 될 겁니다. 511개 정도 됩니다. 법정 비율을 지키지 못하는 위원회는 얼마인 줄 그거 아십니까? 제가 한번 PPT에 있는데요. 무려 119개나 됩니다. 전체 23.3%가 법정 성별 비율을 미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에 규정된 비율인데도 정부위원회 4분의 1이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미준수 비율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23.3%를 법정했고 급증하고 있는데 특히나 5년 연속 위반안을 하고 있는 경찰위원회나 산업재해보상보험제 재심사위원회,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는 5년 연속 위반하고 있습니다. 여가부의 공고가 전혀 놓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총리님께서 각별하게 정책 결정 과정에 양성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